건물주인들과 오래도록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지 어떤 분야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. 반갑습니다. 연구병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강남 A급 빌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누구라도 강남 A급 빌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걸 한번 실행해 보시면 괜찮은 건물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처음에는 이걸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어요. 뭐냐면 이게 A급 건물이라고 칠게요. 누군가가 주인이겠죠. 그렇죠? 누군가가 주인이에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건물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이 건물을 팔려고 마음 먹었을 때 처음에 하는 일은 검색을 해보는 거는 건물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주변 건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봅니다. 두 번째는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 건물 어느 정도인지 물어봅니다. 보통의 경우에 건물을 살려는 사람도 이 행동을 하잖아요. 검색도 하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미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. 건물을 주인도 똑같이 이 일을 합니다. 그래서 본인 건물 가격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정합니다. 그리고 내놓는 거예요. 어디에 내놓을까요? 그 내놓는 곳은 자기가 물어본 데일 수도 있고 물어본 데 중에 한 군데일 수도 있겠죠. 이 건물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나 살려고 하는 사람이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건물이냐 물론 중요해요. A급 건물 내가 찾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이 건물주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 매물이 나왔다고 칠게요. 물론 가격을 많이 주는데 이 사람은 팔고 싶을 거예요. 하지만 무턱대고 많이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그럼 적정선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누구는 가격을 좀 더 높게 부르고 누군가는 가격을 좀 낮게 불러도 한 5% 내외의 가격 차이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5% 낮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도 많습니다. 내지는 애초에 그런 쪽으로 물건이 안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니까 신뢰관계에 있는 이 사람이 전속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전속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속계약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만 건물을 거래하겠다는 계약서 같은 거예요. 그게 이제 시한이 정해져 있죠. 뭐 3개월이면 3개월, 6개월이면 6개월, 뭐 1년이면 1년 뭐 이렇게 협의하기 나름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만 건물을 거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. 하여간 그런 것들을 하는 정도라면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는 거죠. 다시 말하면 이런 건물 주인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그 건물을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게 건물을 5명이, 6명이 한 건물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. 이 거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중에 몇이 되지 않습니다. 이게 건물이라는 것도 1년에 막 수십 개씩 거래를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. 거의? 없다고 보면 돼요. 부동산 사무실 전체에서 그 정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이 본인이 주체적으로 해서 그런 정도의 거래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뭐 몇 개 정도 1년에 하죠. 거래를 정말 많이 해도.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건물을 한다고 뭐 광고를 올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건물 주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건물도 A급이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. 그런 사람이라는 게 부동산인 경우도 있고 중개법인의 직원인 경우도 있고 중개법인 대표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은행의 부동산 팀에 있는 뭐 팀장이라든지 누가 되기도 해요.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괜찮은 건물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찾냐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.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으로 일단 다 검색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1층에 있는 부동산이든 아니면 길에 다니면서 뭐 2층에 있는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많이 있지만 건물을 거래하는 부동산 그 중에서 또 일부입니다.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에서 또 건물을 다 다루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니면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이렇게 찾기 사실은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슨 동이면 무슨 동 아니면 뭐 어느 지역이면 어느 지역 그 지역에 뭐 건물, 빌딩 매매, 아니 빌딩 거래 뭐 이런 걸 검색해보면 부동산들이 막 나옵니다. 전화를 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의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해봐야죠. 그러니까 이거 번거롭죠. 번거롭고 불편해요.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. 제가 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그냥 쉽게 이거 딱 누르면 이렇게 이거는 그런 건 없잖아요. 일단은 그런 곳에 부동산에 다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가격대의 건물을 매물이 있는지 다 물어봐야 됩니다. 그러면 어디는 있기도 하고 어디는 없기도 하고 어디는 엉뚱한 지역 얘기도 하고 어디는 또 엉뚱한 가격대 말하기도 하고 어디는 또 얘기한 것들이 막 다른 부동산들이랑 막 겹치고 하거든요. 그런데 한 블록에서 그걸 다 해보면요 어디가 물건을 갖고 있고 안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뒤에 가서 만나봐야 돼요.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광고에 많이 올라오는 부동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화해보잖아요. 매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매물 컨트롤 되거나 아니면 그 매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10군데 전화해보면
한두 군데 될까 말까 해요. 그런데 그 한두 사람 말고도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통화해보면 이게 느낍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인데 어느 정도 지역에 살려고 한다 했을 때 바로 얘기 나온 사람이 있고, 아, 찾아볼게요, 아니면 연락 드릴게요, 아니면 뭐 팀장님이 연락할 거예요,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당사자는 모른다는 거예요. 하여간 10군데 정도 전화해보면 한두 군데 정도가 어느 정도 건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동산들이고, 그런 데서도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안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왜냐면은 괜찮은 건물이라는 게 늘 나와서 이렇게 막 펼쳐져 있지 않거든요. 제가 10년 넘게 강남 빌딩을 다루고 막 사보기도 했지만, 이 괜찮은 건물이라는 게 시기가 나쁘다고 해서 막 쏟아져 나오고 시기가 좋다고 해서 막 없고 막 이렇지가 않아요. 그 경기에 상관없이 강남의 A급 건물이라는 거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을 찾으려면 일단 이 작업을 해야 돼요. 그러고 나서 어느 블록에서도 오래된 부동산들 중에 건물을 다루는 부동산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찾아야 돼요. 그런 데들이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블록에 있는 건물을 임대 관리하는 것들이 많아요. 그런 경우도 있고, 한 건물을 사주고 팔아주고 해서 그 건물의 전 주인이랑 이번 주인을 다 아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력자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는 다 찾았죠.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랑 주기적으로 연락도 하고 거래를 한번 하고, 그 거래한 거에 대해서 또 누군가랑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제가 그걸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역 부동산 아니면 중개법인에 있는 팀장들 중에 또 누구, 또 은행에 있는 담당자들 누구, 뭐 이런 사람들이랑 네트워킹이 지금은 돼 있으니까 과거처럼 그 작업을 계속 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어떤 한 블럭에 부동산이 막 계속 새로 생기고 이렇지는 않단 말이에요. 어느 정도 자리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손바뀜이 되면 그건 또 알게 되고,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킹을 다 만들고 저처럼 뭐 강남 빌딩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이렇게 쭉 할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블럭에 살려고 한다면 그 블럭에 있는 부동산은 다 확인해보고, 첫 번째 그 지역 부동산, 두 번째는 중개법인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중개법인 확인할 때는 뭐냐면, 중개법인의 구조를 조금 아시면 좋은데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있단 말이에요. 팀원들은 이제 각 집원마다 전화해가지고 살 사람이 있는데 얼마에 내놓으시겠어요, 안 내놓으시겠어요 이러면서 물건 확보하는 것들이 주로 팀원이 하고, 그 건물을 살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 팀장이 하는 일인데, 이런 팀장 중에도 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업계에 오래 있다 보면은 건물주인들과 오래도록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건물의 주인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지, 어떤 분야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. 그러니까 지역 부동산 아니면 중개법인, 은행의 뭐 부동산 담당자, 그 중에서도 다 자기의 오래된 건물 주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주인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. 그러니까 저는 거의 뭐 초보거나 얼마 안 되거나 사실 뭐 나이가 많이 젊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관계로 건물 주인들과 있는 거는 사실 거의 못 봤거든요.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,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. 그냥 나와서 돌아다니는 물건이 있고, 팀장이나 아니면 어떤 담당자가 자기 건물주, 진짜 오래된 뭐 적어도 몇 년 된 건물주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걸 또 알아채서 알게 되고, 은행에서도 그 매물 리스트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보고서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, 뭐 전국 것들이 다 나오는데 서울 것도 가끔 나옵니다. 그 중에서도 괜찮은 걸 찾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역 부동산 다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 것 첫 번째. 두 번째, 중개법인 다 전화해가지고 그 중에 괜찮은 팀장을 찾아내야 돼요. 그리고 그 건물들 중에 괜찮은 건물이 있는 팀장을 찾아내야 됩니다. 그러면 그거에 물건이 나왔을 때 내가 알 수 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은행도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. 은행은 여기랑은 조금 다르죠? 조금 다른데 하여간 요것도 해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요 두 가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중간 이상 되는 건물은 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좀 면밀하게 해보면 A급 건물도 찾을 수가 있고, 그렇지 않아도 중간 이상 되는 건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이 방법대로 하면요.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괜찮은 물건이 나와도 본인은 모릅니다. 기준이 없기 때문에. 근데 저는 모든 일에 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살펴봐야 돼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단 말이에요. 근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.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, 잘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.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그냥 술술 읊어요. 저거 누가 갖고 있었고, 뭐 누가 언제 샀었고, 저건 문제가 뭐가 있고, 지금 임대가 어떻게 됐고, 수익률이 어쩌고, 지금 리모델링 언제 했고, 뭐 세입자가 속 썩인다 안 썩인다, 이런 얘기가 그냥 줄줄 나옵니다. 이거는 그 건물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거고, 그리고 그 사람 건물 주인과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뭘까 물어봐야 되는데 뭐 확인해야 되고 뭐 알아봐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, 이거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서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거나 아니면 물어보거나 그 건물을 정말 잘 아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나서 내가 그 건물을 보고 점수를 매겨보는 거죠. 제가 강남빌딩 입지 8법칙 건물 평가하는 8가지 그걸 해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, 거기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.
있으니까 그걸 보고 얘기 들은 걸 가지고 판단하고 하다 보면은 건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뭐 있냐면 건물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무조건 또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만은 아니에요. 건물 주인의 디테일한 걸 알아야 돼요. 왜 파는지, 어느 정도까지 내고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, 세입자 현황 뭐 이런 것들이 이 신뢰관계에 어느 정도 저는 지금까지 상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그게 어느 정도 척도라고 저는 느껴졌어요. 물론 내가 발품을 많이 팔아서 건물을 보는 안목을 높이는 거 중요해요. 근데 건물을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. 얼마라고 이거 내가 평가까지 했어요. 근데 건물 주인이 그 가격에 안 내놔요.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어느 정도 이게 현실화가 됩니다. 이런 사람을 찾는 게 A급 빌딩을 찾고 사는 방법이 되는 거지, 그냥 물건만 괜찮은 걸 찾는다고 해서 그냥 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. 건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첫째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뭐 인문학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처럼 돼버렸는데 현장에서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. 저도 건물을 살 때 제가 강남에 있는 모든 건물 주인들을 다 알진 못하잖아요. 하지만 그 건물 주인들과 긴밀한 게 누군지는 알거든요. 저긴 누가 알아? 저긴 누구한테 말하면 돼.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,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실래요? 파실래요?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당사자끼리 만나서는 거래가 안 됩니다. 부동산 직거래 뭐 이런 것들이 막 성행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더 불편하기도 하고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노련하게 거래를 잘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거지, 내가 직접 뭔가를 이렇게 안목을 갖춰가지고 직접 산다, 이거는 사실 어렵습니다. 왜냐면 그 사람도 그 업계에서의 전문가고 오래된 사람인데 이제 시작한 누군가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노련하고 잘할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강남의 A급 건물을 찾는 방법이고 사는 방법이지, 그냥 물건만 보고 여러 군데에서 물건 받아보면서 수십 개를 봐, 40개, 50개를 봐도 감이 안 옵니다.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, 이게 정말 매도 호가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금매가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부르고 싶은 가격 부른 건지 이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, 확실하게 실력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거를 해석해서 들어줘야 되거든요. 내가 지금 잘 모른다면.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엉뚱한 얘기를 해도 아니고 맞다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죠. 보통 처음에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, 처음 살려고 하는 분은 새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봐야 됩니다. 적어도 두 가지 영역, 지역 부동산이나 중개법인이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보면서 누가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실력이 있는 사람 한 명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찾아야 돼요. 건물 하나 사는데 한 명만 알면 되지 않나. 이게요, 참 재밌는 게 건물 하나를 괜찮은 걸 소개했다고 해서 이분한테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. 이번엔 이 사람한테 괜찮은 건물이 나왔는데 다음엔 저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근데 몇 년 뒤에 또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. 왜냐면 이 건물을 파는 거는 건물 주인 마음이란 말이에요. 안 팔려는 건물을 생으로 팔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럼 본인이 관리하던 건물 중에도 뭐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이러잖아요. 그러면 그때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리죠. 근데 이게 여러 명이면 빈도수가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. 내지는 더 빨리 할 수 있거나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괜찮은 사람을 여러 명을 찾아야 됩니다. 물론 정말 능력 좋은 사람 한두 명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.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명을 발굴해 보는 게 좀 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제가 강남에서 A급 빌딩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직접 하면 물론 번거롭고 불편하고 합니다.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강남에서 괜찮은 건물을 분명히 찾게 되실 겁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